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낮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15도에 머물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잔뜩 흐렸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곳이 많았으며 해상에도 높은 파도와 함께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졌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낮 동안은 20에서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맑고 포근하겠으며 앞으로는 기온이 더 올라 예년 5월의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여수 광양항 선박 이출항 항로는 그동안 폭이 좁고 불규칙해서 부두 채선율 증가의 원인이었고 사고 위험도 높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로 직선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진출입하는 선박들이 반드시 거치는 관문, 묘도수도입니다. 하루 평균 이 항로로 오가는 석유와 가스 운반선 등 대형 선박만도 2만여 척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지형의 특성상 항로의 폭이 좁고 불규칙해 사고 위험이 큰 상황. 지난해 해양수산청이 광양항 항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항로 이탈,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권고 기준 대비 663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들이 서로 교차 운항도 할 수 없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화물 하역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즉 채선 시간이 길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도 걸려 있는 상태고 교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그 속도 제한하고 이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채선율도 상당히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은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여수해수청이 1,426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로폭을 기존에 지금 182m에서 300m로 확장하고 수심을 10m로 확보해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당도 및 송도를 일부 제거해서 폭과 깊이를 확보해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항만업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여수 광양항은 동북아 물류항만 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오천그린광장에서 지난 5일 악천후로 연기됐던 100일회 어린이날 행사가 오늘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오늘 어린이와 가족,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놀다 가든 쉬다 가든 정원과 함께 어린이란 주제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 명랑운동회와 그림 그리기 대회, 꼼지락 마켓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당초 기대를 모았던 최연우 마술쇼는 오는 20일로 연기됐으며 펭수 팬미팅과 가든 뮤직 페스티벌 등도 모두 연기돼 조만간 다시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이어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요 식수원의 저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 식수원의 저수율은 주암댐 30.1%, 장댐 42.2%, 동복댐 34.8% 등을 기록하는 등 비가 내리기 전인 지난 4일 수위와 비교해 각각 10%포인트 안팎이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던 섬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2배가량 급등하면서 전라남도는 설비 점검을 거쳐 내일부터 제한급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3일간 20개 시군의 호우특보와 함께 장흥 258mm를 최고로 고흥 225, 여수는 221mm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순천과 보성, 장흥 등지에서 벼침수 174헥타르, 맹류 도복 554헥타르 등 728헥타르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열흘 안에 피해 신고를 받고 정밀조사에 나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 지원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사노촌들의 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도 고령층이 많은데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젊은 유동인구라도 늘려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년 넘도록 견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강진의 전라 병영성. 때 아닌 포졸과 이방, 사또 차림을 한 사람들이 성곽 안에 모였고 석쇠 위에서는 돼지불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를 이용해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게 될 불고기 파티를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맛있네. 그래, 역시 거기는 병영 거야. 그래가지고 배우들은 모두 강진군 주민과 공무원들로 어색한 연기가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처음에 연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적당히 잘하네요. 재미있게. 면단이 그 시장에서 하는 거라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강진군이 이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선 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때문입니다. 강진군의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7천 명이 줄면서 3만 2천여 명 남짓. 그나마도 남은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줄어드는 정주 인구 대신 오가는 유동 인구라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병영시장 불고기 파티를 찾는 사람들이 하멜 맥주와 커피를 마시고 EDM 공연을 즐기는 것은 물론 인근 사이제에서 조선시대를 만나고 한 골목을 걸을 수 있도록 맛과 흥, 감성이 어우러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해서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진군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불고기 파티를 열고 반응에 따라 더욱 확대할 계획.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고등학생은 많은데 학교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로 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령 인구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신설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위탁교육 학교입니다. 2027년이면 이 일대의 3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가칭 광산고라는 일반고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교는 학생 500명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광산구의 고등학교 학급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광산구에선 4,300여 명이 배정 대상자였는데 광산구 고등학교 정원은 3,300여 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학생이 생긴 겁니다. 광산구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다 보니 그 지역 학생이 또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는 악순환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1,000여 명의 광산구 고등학생들이 오랫동안 원거리 통학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구와 서구에 있는 학생들까지 타구의 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학교가 필요하지만 학교가 완공되고 난 뒤 1년이 지나면 학령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학교 신설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설립 예산이 약 300억 원으로 측정돼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과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부지비를 학교 설립 예산에서 제외해 중앙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3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한테 유임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교나 휴교된 부분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학교 용지를 투자심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가 필요하지만 10년도 안 돼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광산구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짓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교사는 성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비속어와 이모티콘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본 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찰스 3세 국왕정원이 최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정원은 지난 2013년 박람회 때 조성된 영국 정원을 이번에 왕실의 협조와 허가를 구해서 이름을 바꾸고 재단장했으며 정원 입구에 세워진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등신대가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평소 정원에 애정이 깊은 가드너로 알려져 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 내 찰스 3세 국왕정원은 빅토리아 시대 폴리팜 가든의 장미 터널을 더해 더욱 영국적인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신북방 거점 지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김영록 지사 일행이 타슈켄트 주지사 등과 만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경제와 통상, 문화, 관광, 농업 등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타슈켄트 지역의 스마트 농업 정밀 관수 시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 경계를 간편하게 정리하는 시범 사업이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를 조정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